자, 오늘의 돈이 보이는 뉴스 MBN골드의 황대현 매니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매니저님. 네, 안녕하세요. 자, 어제 시장의 특징부터 점검해 주십시오. 일단 그 외국인의 매수 강도가 좀 높아졌던 하루였고 기간까지 좀 가시하면서 수급 구조가 좀 호전된 이런 모습이었고요. 환율이 이제 1,417원대 있는데 만일 연준의 금리 인상 확정 이후에 1,400원 그 하향을 하게 될 때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어제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아시아 증시에서 홍콩이 5%대 이상 상승했고요. 또 중국도 이제 그 상승을 하면서 이러한 시진핑 리스크에서 좀 줄 수 있다는 부분이 국내에 특히 중국 관련주나 소비 관련주의 매기가 좀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흐름 볼 때 어제 국내 증시의 흐름은 일단 과거 대비 수급 구조나 심리 부분들이 상당히 좀 호전된 하루였다라고 이제 우리가 접근해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매니저님 오늘은 돈이 보인 뉴스로 바로 네. 갔으면 좋겠어요. 예. 오늘은 어떤 소식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일단 LG그룹을 우리가 한번 재평가해 보자라는 그 LG그룹? 뉴스를 좀 갖고 나왔는데요. 네. 그동안 이제 그 재계 그 서열 순위를 볼 땐 삼성이나 또는 이제 SK 그 바로 이제 현대차 그 포스코 이런 쪽에 이제 서열 순위였는데 LG가 치고 올라왔어요. 바로 시가총액에서 2위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배경의 이제 그 뉴스를 우리가 좀 음미를 좀 해봐야 된다고 보는데 특히 이제 최근 그 LG그룹의 시총 순위가 2위가 된 배경 이런 부분을 봐야 된다. 왜냐하면 LX그룹을 갖다 뺐기 때문에 시총이 한 5조 정도 줄어듭니다. 그런데 어제 200조가 넘었던 부분이고 특히 이제 가장 큰 그 중심 역할을 했던 것이 LG에너지솔루션이라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제 기준으로 보니까 131조 정도 되더라고요, 시총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재계 2위로 시가총액을 올렸던 부분인데 어제 또 LG에너지솔루션이 하나의 큰 역할을 좀 했습니다. 바로 LG화학입니다. 저도 이제 LG화학 쪽은 이제 석유화학 부분이기 때문에 주요 제품 어떤 스프레드 부분에 업황이 좀 안 좋을 것으로 이렇게 봤는데 상당히 이번에 실적을 까보니까 매출, 특히 영업이익이 1조 원을 육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배경이 뭔가를 좀 이렇게 그 분석을 좀 해봤더니 가장 큰 부분은 첨단 소재 쪽하고 바로 LG에너지솔루션 영향이었습니다. 그만큼 최근 그 LG그룹의 그 흐름을 볼 때 그 사업 재편 구조가 IT 업종 또는 2차 전지, 중국과 밀접한 미국과 밀접한 부분에서 어떤 수익성이 좀 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그 배경 중에 하나는 최근 그 IRA 부분이 이제 그 한국에 이제 불리하다, 뭐 유리하다 여러 부분이 있지만은 최근 낙수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나타나면서 LG 에너지 솔루션과 또 LG 화학까지의 어떤 그 영업이익 부분을 그 높게 하면서 시총에 바로 2위로 진입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섹터나 업종들을 볼 때 LG에너지솔루션 관련주는 꾸준히 봐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이제 LG에너지솔루션 저번에 말씀 많이 떠왔습니다. 그래서 후발주의 종목군들, 뭐 본다면 나인테크라든가 나라MND 그 배터리 공급을 좀 하고 있죠. 대보마그네틱도 요새 좋죠. 전자석 탈철기 부분, 또 V원테이라든가 신성 델타테크 이런 종목군들이 지금 그 포진해 있다는 걸 보면서 그런 섹터들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어제 특히 LG화학 같은 경우에 이 대표 대형주가 한 두 자릿수 상승을 그렇죠. 나타냈죠. 저도 뭐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야, 이게 시장에서 그 2차 전지 대표주들에 대한 밸류를 굉장히 강하게 주는구나라는 걸 어제 증명해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운데에서 우리는 어떤 종목을 투자하면 좋을지 이게 고민이 대형주 계속 잘 가서 대형주 따라붙을지 그렇죠. 아니면 못 간 그 밑단의 중소형주의 기회가 더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 매니저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희는 뭐 과거 이제 선발주를 얘기했는데 이제 후발주를 좀 얘기합니다. 왜냐면 제가 저번에 이제 이런 얘기 형이 가면 동생도 하고 도토리 키를 맞춘다라는 이제 개념 중에 하나인데 관련된 종목을 하나 갖고 왔습니다. 바로 신성 델타테크입니다. 네. 물론 이제 신성 델타테크는 저도 예전에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되게 이제 구씨 집안이잖아요, 그쪽에 뭔가. 근데 파는 게 보면은 냉장고 또는 그 전체 세탁기, 자동 이런 부분에 이제 전선 뭐 이런 쪽이 들어가면서 상당히 다양하게 이제 LG전자 엮여져 있었던 부분인데 최근에 와서 이제 사업적인 구조가 변하고 있는 것을 제가 좀 주목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와서 바로 이제 BA 사업부가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영업 기여도를 보니까 59%가 되더라고요. 그럼 이거 상당히 사업 구조 재편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건데 특히 여기서 이제 크게 좀 부각되는 게 바로
배터리 부분입니다. 자동차 부분하고. 그래서 이제 유럽 쪽에도 지금 현재 그 신성대때건 그 투자를 했고 LG 솔루션하고 같이 가는 이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차트 흐름을 좀 볼게요. 실전 매매를 좀 말씀을 좀 드린다면은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주가가 낙폭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래서 가장 그 중요했던 부분은 일단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 밀린다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뭐 같이 밀린 그런 처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안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후발주 개념으로 접근을 좀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뭐 그 단기평 정배열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점 매수를 하면서 시간을 두고 이런 순환 상승을 좀 기다린다는 대응으로 접근을 하고 뭐 저점이 한 8,500원대니까 이 부분을 보시면서 접근해도 무방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신성 델타테크가 말씀하신 LG그룹의 2차 전지 관련 사업에 연루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최저가예요. 그렇죠. 투자자분들 굉장히 마음고생을 많이 네.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관심 권역에 들어왔고요. 다음 돈이 보이는 뉴스는 뭘까요? 말이 상당히 많은 K원전입니다. 아, 원전주. 네네. 과거 이제 그 우리가 한 방 맞았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바로 웨스팅하우스 부분인데 그래서 상당히 근데 어제 이제 그 40조 원대 뭐 잭팟이다 뭐 이런 또 뉴스가 좀 나왔는데 또 이제 그 회사가 그 민간 회사가 저 잭팟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참 단어가 참 재밌다 이렇게 했는데 1.4기가와트시 원전 규모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1기가와트 저번에도 한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제 어떤 용량이냐 볼 때 우리나라 이런 그 일반 가정에서 1년간 27만 가구가 쓰는 겁니다. 굉장히 큰 그 규모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전기차는 한 38,000대 되니까. 그런데 이제 웨스팅하우스는 이제 6기 바로 이제 6기 건설 사업 부분이요. 거기서 우리가 그걸 뺏겼고요. 근데 이제 제가 볼 때 어저께 부총리의 어떤 그 의지를 볼 때 일단은 뭐 100%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현재 그 MOU를 맺은 그 기업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때 프랑스 세파가 이제 3파전을 벌였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일 때 가능성은 있다 봅니다. 물론 이제 예산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그 흐름은 있지만은 제가 볼 때는 원전은 대세다 봅니다. 왜냐면 유럽 쪽에서 LNG 부분에서 대체 에너지 부분하고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왕자 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 네옴시티 부분에 어떤 그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원전에 대한 기대가 높고 또 정부 정책도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중장기적으로는 좀 긍정적이다. 어제는 이제 급등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그 변동성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그 보시고 그 아래 그 종목군들 뭐 두산 에너빌리티라든가 한전사랑 어제 뭐 상한가 들어갔죠. 아주 좋았던 부분이고요. 우지나 이런 종목들을 좀 현재 서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야, 어제 진짜 원전주들이 많이 올라서 네. 저희도 앞서서도 원전이나 네옴시티 주실 때 어떻게 네. 하면 좋겠냐 했더니 팔고 가자는 말씀도 있었는데 오늘 뉴스로 가지고 나오신 거 보니까 원전주에 대한 뭐 상승의 모멘텀 살아있다라는 관점이십니다. 네, 뭐 중장기적으로 상승 모멘텀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이렇게 급등했기 때문에 순환매가 빠릅니다. 그래서 약간 흔들 때 도리어 이런 종목을 매수하자는 관점인데 그 종목의 그 섹터 중에 하나 중에 제가 이제 과연 이제 그 이슈로 가는 게 좋느냐 또 실적으로 가는 게 좋느냐 볼 때 실적 쪽에 이제 포인트를 두고 가져온 종목인데 한전 KPS입니다. 아시다시피 한국전력에서 100% 투자한 회사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발전 설비인데 전력 쪽이 많이 들어갑니다. 최근 이제 아마 그 아까도 이제 그 말씀하신 현대일렉트릭의 전선 업종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다 노후화됐기 때문에 그래서 전력 설비 장비 업종들은 앞으로 좀 꾸준하게 성장된다 이렇게 좀 보겠고요. 특히 이제 정부 정책이 바뀌었기 때문에 한전 KPS도 내부적으로 볼 때는 신한울 원전 2호기라든가 지금 1호기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그 하반기에 올 연말에 그 시운전이 되기 때문에 그 매출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부터 내년 쪽에 이제 그 실적 부분이 실질적으로 늘어나고 2분기 실적이 좀 안 좋았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특히 이제 한수원에서 그 폴란드뿐만 아니라 유럽 쪽이라든가 사우디 쪽에서 한전의 정책은 계속 원전의 정책은 될 수 있다 보기 때문에 성장 모멘텀을 달았다 봅니다. 자, 차트 흐름 볼게요. 일단 어제 거래가 엄청나게 터졌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제 매수를 하게 되면 아마 오늘 변동성 캔들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차트 흐름상.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종목의 대응 방법은 일단은 오늘 거래량 좀 지켜보시다가 오늘 거래량보다 이상이 한번 증가가 될 때 아마 그럴 때가 나올 겁니다. 그 전에는 아마 변동성을 줄 겁니다. 그때 매수한다는 관점으로 종목을 지켜보자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한전 KPS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무료 공개 방송 있을 땐 얘기 미리 해주시고요. 네. 예, 오늘 너무 고생하셨고 네. 잘 들었습니다. 네. MBN골드 황대현 매니저였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